고혈압, 그리고 당뇨. 아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만성질환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요, 이 두 질환이 서로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생의 건강 동반자처럼 잘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건강 문제, 과연 뭘까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이렇게나 많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정답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당뇨병 환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진단을 받은 분들은 물론이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고위험군까지 다 합치면 와우,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소리 없는 위협. 여기서는요,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흔히 형제 질환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요,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비만, 운동 부족, 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 질병을 일으키는 공통된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는요,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고혈압이 있는 분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대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따라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두 질병이 같이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합병증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 콩팥병,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까지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들이죠. 그래서 관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몸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 몸 잃어버린 열쇠라는 제목으로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해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이 열쇠라는 비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땐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포도당으로 변해서 피 속을 떠다녀요. 그럼 췌장이 딱 열쇠인 인슐린을 내보내죠. 이 열쇠가 세포의 문을 찰칵 열어주면 포도당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당뇨병이 생기면 이 완벽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열쇠를 만드는 공장, 즉 췌장이 열쇠를 충분히 못 만들거나 아니면 열쇠는 있는데 세포에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이 안 열리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결국 피 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혈당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세 번째 섹션, 관리의 3대 기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원칙들은요, 환자분들만 들으세요가 아니에요. 건강한 삶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3가지 기둥이 뭐냐?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체중 조절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 시작과 끝은요, 바로 이 당연한 3가지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 식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2가지예요. 규칙성과 균형. 그러니까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하루에 먹을 칼로리를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탄수화물, 단 음식, 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과일도 양 조절이 꼭 필요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큰 원칙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이걸 나에게 딱 맞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바로 나만의 건강 계획 세우기 시간입니다. 모든 계획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내 숫자를 알아야 해요. 바로 혈당 수치죠.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거든요. 공복일 때, 그리고 밥 먹고 2시간 뒤 혈당을 재서 정상인지 아니면 위험 단계인지 당뇨병인지 판단하게 되죠. 이 숫자를 보면 정기검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데요. 바로 식단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혈당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저 음식은 괜찮네. 이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이게 바로 나만의 맞춤 관리법을 찾아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체중 조절, 말은 쉽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딱 5kg. 내 몸무게에서 딱 5kg만 빼도요, 혈당이랑 혈압에 정말 드라마틱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목표 말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해볼 만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절대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숨이 살짝 차네 싶을 정도로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공장이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조금씩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어쩌면 기술적인 내용들보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이 질환들을 질병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이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환자를 위한 처방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건강 원칙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식단, 운동, 체중 조절, 이거 아픈 사람만 지켜야 하는 벌칙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하면 좋은 아주 보편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내가 싸워서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랑 평생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괜찮아 하고 나를 다독여주는 마음을, 단기간에 끝내려는 싸움 대신에 평생 함께하는 꾸준함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는 제안보다는 긍정적인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이 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어떤 친구를 새로 사귀어 보시겠어요? 매일 30분 걷기라는 친구도 좋고요. 저녁에 샐러드 먹기라는 친구도 좋겠죠.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친구는 어떠세요? 어떤 친구를 사귈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